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땅콩이 봉지 속에 담겨 있었다는 정말 심각하고 엄청난 사태 때문에 회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는 외국 언론까지 가세하는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보직 사태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런 보직 사태가 무늬만 사태라며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내식 기판사업본부 본부장, 호텔사업본부 본부장, 그리고 객실승무본부 본부장은 사퇴했지만 대한항공 부사장 직위와 대한항공 등기이사, 칼호텔 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우리나라 재벌들의 고질적인 소유구조에 기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소유구조가 다른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런 사태가 정말 눈물겨운 코미디같이 비춰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어떤 식으로든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질병이 난치병이라는 데 있는데요. 그래도 차근히 고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조인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12월의 날짜가 오늘이 10일이죠. 10일. 예, 맞습니다. 정윤혜 씨가 출두한다는 10일. 예. 자, 그런데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네. 엘리베이터.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고 사람과 짐들을 힘들지 않게 운반해 주는 도구죠. 아주 일반적인 기계 동력을 활용한 도구인데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계같이 느껴지네요. 네.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뉴스는 없고요. 예. 상징적인 카피입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떤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엘리베이터 기본적으로 상승, 하강 두 가지죠. 네. 하강 뉴스. 이제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강 소식. 어제까지 계속 화제가 됐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예. 네. 본인이 이제 탑승구 밖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땅콩 사태 이후 외신 보니까요. 외신의 그 카피가 엄청나게 외신도 이거 보도하면서 재밌는 뉴스인가 봐요. 재밌는 뉴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만화로 만들어서 홍보가 됐고 거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수준의 얘기인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not rage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땅콩의 분노 뭐 직역한다면 그렇죠. 그런데요. 이 not 땅콩이 뭐 돌머리 이런 뜻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확산되면서 대한항공은 그동안 참 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브랜드에 쏟아부은 마케팅비가 얼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이게 국적기이기 때문에 네. 코리아 에어라인이잖아요. 네. 나라 망신도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조양호 회장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직접 사과를 했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부사장의 사퇴, 대한항공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속보가 떴는데요. 또 내막을 알고 보니까 모든 보직 사퇴가 아닌 것 같아서 중요 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내 서비스 관련 보직은 일단 사퇴한 걸로 결국은 어쨌든 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국의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크게 보도를 하면서 이 조현아 부사장이나 이 그 사람 얼굴을 한 게 아니라 땅콩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참 우리도 웃지만 예. 웃프다 요즘 이제 이런 겁니다. 웃프다. 네. 아유, 웃지만 슬프다 이런 거죠. 또 배웠네. 네. 네. 자, 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상승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고객님. 뭐 이제 이건데요. 예. 이제 몇 시간 후에 10시 전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최근 대통령께서 찌라시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개탄했던 유출 문건 내용의 주인공이죠. 네. 국정농단 했느냐 안 했느냐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이 검찰의 고소인이자 또 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합니다. 예. 일단은 포토라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겠죠. 당연히 뭐 그래야죠. 박관천 경정, 예. 또 조응천 전 비서관,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이 화면을 장식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최근에 뭐 노홍철 씨 음주 사태에서라든가 새벽에 부른다든지. 예, 뭐 박희태 전 이 국회의장의 또 이제 라든가. 근데 그분들 부지런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박희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갔어요. 네, 새벽에 나갔고. 4시인가 그래서 맞습니다. 4시 때 나갔거든요. 뭐 해도 없을 때. 네. 노홍철 씨도 뭐 7시 반. 해는 8시. 지금도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지금 네. 뭐 한 이 8시 지금까지 깜깜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이 정말 이 최근의 모습은 어떤가? 그 농단 의혹의 뭐 내막은 둘째치고 예. 일단 얼굴이라도 좀 보자. 이런 국민들이 요즘 많으셔서 예. 오늘 어쨌든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아주 희소한 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검찰은 문건 진위와 관련해서요. 중식당 JS 가든에서 회동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고 통신 내역 조회 결과도 뭐 별게 없고 또 이제 문서를 작성한 박관천 전 행정관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그리고 박 전 청장에게 회동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3자 대질이 있었습니다. 3자 대질은 다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팩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박동열 전 청장의 입이 중요한 증언구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박 청장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흘렸어요. 예. 김춘식 행정관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고 돌면서 돌고 돌았는 모양이죠. 퍼즐에 이 사람들 얘기대로 등장하는 한다면. 인물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세계일보가 최초 예. 단독을 때렸던 세계일보가 그 제보자는 바로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이다 이렇게 특정 보도를 하면서 또 이게 미궁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문제가 등장인물이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등장인물이 뒤죽박죽. 많으니까 네. 뒤죽박죽이 되고 얘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제는요. 예. 전격 체포가 된 경찰 2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화그룹도 또 기업회사가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만약에 박관천 경정을 통해서 문건 유출됐다. 그래서 이제 도봉서에 발령이 났지만 서울시경 정보분실에 잠깐 보관했었다. 예. 그때 경위 2명이 이 문건을 보고 훔쳐내서 밖으로 빼돌렸는데 이 엉뚱하게도 하나그룹에 예. 이 기획실에서 정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예. 소속은 이제 한화 SNC. SNC는 IT 산하 계열사입니다. 예. 소속은 거기로 돼 있는데 한화 SNC를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어제.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이 직원과 그 문건 유출 경위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청와대, 뭐 경찰서, 이 기업 얼마나 돌았다는 건지 이게 또 한 경로로 유출된 건지 예. 다양한 경로로 다량이 복사돼서 유출된 건지 요즘 뭐 문건 복사가 일입니까? 스캔을 그렇죠. 해도 되고 네. 뭐 USB로 돌 수도 맞습니다. 있고 복사지 이면지가 돌 수도 있고 가지가지 방식인데 어쨌든 이제 검찰은 이걸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자 유출 경로는 이렇게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진위 내용 관련해서는 십상시 속칭 불려지는 분인데 예. 회동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서 허위로 대략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안봉근 비서관으로 다시 또 불똥이 튄 거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하. 그리고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를 오늘 조간보다 또 깜짝 놀랐는데 새로운 사실이 또 터졌습니다. 뭐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 본인이 이 민정수석 쪽에다가 이 정윤회 관련 조사해라 지시한 것을 부인하면서 동아일보를 고소했잖아요. 예, 예. 이 상황인데 당시에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구두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다쳤다는 거죠, 지금. 경위로는. 그런데
이게 구두 보고 받지 않고 문건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겨레가 오늘 또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또 고소하면 되죠. 뭐. 네. 네, 또 고소하면 또 고소당할 것인지 오늘 저녁 속보를 봐야죠. 요새는요 고소 고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검찰의 인력을 굉장히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뻑하면 고소하잖아요. 고소가 많습니다. 청와대도 계속 매체 고소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방송 출연자들을 또 이 종북 논란 콘서트 발언한 분들 또 많이 고소하고 황선신 은미 씨 많이 또 고소 고발하고 있고요. 근데요. 이 문건이 이제 아까 저희 YTN 보도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근거 없는 찌라시 수준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상 시나리오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문건에 등장하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문제라든지 또 김덕중 전 국세청장 이런 게 몇 달 지나서 결국 그대로 됐다. 5개월 정도 지나서 딱딱 맞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찌라시의 신뢰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찌라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 걱정인데 누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세간에서는 이게 박동열 처장의 증언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대체로 맞아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박스트라다무스의 등장이다. 이게 정윤회 씨가 이걸 지시했다는 정황 의혹 아닙니까? 그래서 정감록이다. 21세기의 정감록. 네. 정신에 진짜. 또는 이걸 이제 그동안 이 처음에 세계일보가 보도할 때 김기춘 이 비서실장 사퇴를 찌라시를 통해서 확산시켜라. 요 대목 빼고 다 검은색 펜으로 지웠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복구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예언록이다. 별명이 많아서 이런 이제 이 웃기지 않은 제목들이 다 흉흉한 민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안타까움을 이제 더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오늘 정윤회 씨 조사까지 하고 검찰이 진위 내용과 문건 의혹을 이게 이제 정리하면 안 되고 문고리 3인방 조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일요일 7일에 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또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문고리 3인방이 검찰에 안 나가도 왜 안 나가지? 당당히 조사 받겠다 그랬었거든요. 말로는. 안 나가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노스트라가 노뜨르 그러니까 이 성 그렇죠. 나무스가 다음에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스러운 여성.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라틴어로 보면. 근데 박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새로운 학설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말입니다. 정가의 지금 속설이죠. 관련 뉴스가 또 뭐 있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상승 하강으로 뉴스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 가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20세기 초반에 그 자동차왕 헨리포드가 처음 도입한 표준화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품이 흘러가는 걸 조립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인가. 그래서 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찰리 채플린이 제가 교재로 쓰잖아요. 기가 막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은데 어제 국회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밀린 법안을요.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정두원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이 수뢰 혐의로 계속 정직돼 있는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무혐의로 복귀를 하면서 자 이제 선배들 저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상 발언 5분 정도 했고요. 나머지 3시간여 동안 밀린 법안을 계속 처리하는데 무려 1시간에 40개씩 법안을 처리해서 이 법안 한 건당 1분 30초 정도 생산 시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자동차, 필기구 하나 생산 속도보다 빠른 게 아니었는가. 법안을 찍어낸 하루였다. 그래서 어제 국회는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맹렬하게 돌아간 반나절이 됐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그거 국가 배상 소송하면은 돈 받을 거요? 아마 그럴 거요. 왜냐하면은 이게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니 감옥 저기 있는 건 다 치렀잖아요. 옥살이는. 그러니까 아마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무죄 판결 최종으로 나오고 이 인터뷰하는 방송을 들어봤더니 본인은 그 돌을 닦은 심정으로 이제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했다. 본 적 없지만 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도인같이 굉장히 해탈의 경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밝게 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뭐 이분은 원래 밝게 살았죠. 그 그렇죠. 음반도 취입하고. 음반도 냈습니다. 락밴드가. 근데 음반은 그만 취입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작곡하셨을지도 모르죠. 예.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뭐 엘리베이터인데요. 저 예. 마지막 메시지로 이거 전해드리고 싶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 이제 연말이면 성탄 메시지 전하는데 예. 어제 나온 것이 이 세상 여러분들이여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정신의 노예도 되지 마라. 예. 주인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 참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필요한 연말연시. 대한민국 갑자기 사회인데 가슴이 찡하네. 연말 기분도 히브리 나고.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예. 오페라 나부코의 베르디 그렇죠. 작곡의 곡을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서류 의심될 때 1588-5166 주저 말고 신고해요 1588-5166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요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콩을 봉지에서 까지 않았다는 굉장한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은 램프리턴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던 바로 대한항공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과연 검찰의 결론, 글쎄 언론들은 아마 이것이 근거 없는 낭설이다, 정윤회 문건이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 전 의원께서는 사실 평생을 노동운동에 몸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분인데, 예? 네네. 이 땅콩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항공 사태요? 저는 이 우발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터질 때 터졌다 이렇게 사실 생각되고요. 예. 그동안에 특히 대한항공이 그 황제 경영으로 사실은 좀 유명했습니다. 예. 제가 10수년 전에 이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노조 만들겠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예.
그렇게 고임금 전문직인데 왜 노조를 만들려 그러냐 제가 오히려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예. 월급은 좀 많이 줄지 몰라도 이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놀랬던 적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보면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용자가 직원을 부리는 상관이 부하 직원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 거의 이제 뭐 노예 주인이 그냥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행기도 이제 운송 수단인데 그냥 그 자신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난감처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게 사적인 어떤 이 권력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대한항공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이걸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또 무늬만 사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윤아 부사장이. 그죠? 그렇죠. 뭐 물러가라 했더니 그냥 거실에서 안방에 들어간 셈이죠. 거실에서 안방에 들어간 셈. 예.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소유 구조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재벌그룹에. 그러니까 오너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부사장이라도 아마 이렇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던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재벌가의 이 소유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저는 가장 정확한 지적이 그 대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소유야 뭐 어떻게 상속을 받았던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자신이 갖는 거라 치더라도 경영을 잘할 사람이 이제 회사에 가장 많은 이익을 안겨다 줄 경영을 잘할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피부칠한 이유로 소유 지분을 일장에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이 자질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이 경영을 맡아가지고, 사실은 회사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인터넷 댓글 보니까 뭐, 대한항공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대한항공에서 그 대한이란 말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대한을 떼내고, 예. 한진항공으로 이름 바꿔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이런 소유 구조의 문제, 그리고 아까 권력의 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권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지금, 정가를 휩쓸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비선 개입, 비선 라인 국정 개입 의혹, 이른바 정문의 문건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가 차근히 여쭤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정윤의 문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태는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인데요. 예. 저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데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사실 뭐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적법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측근 가신들의 사적 이해가 대통령의 권력 행사 과정에 이렇게 개입돼가지고 내용적으로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의혹과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봐야 될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는 이게 증권가 찌라시 내용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한쪽의 주장이라고 국민들은 사실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뭐, 정청 비서관이 어저께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검증을 했다는 것이고, 100% 다소 과정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60% 정도의 사실이라는 주장도 다른 한편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과연 이 문제를 풀지가 의문인 거죠. 지금 검찰 수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특검마저도 예. 대통령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특검 정도 가지고도 다 해결될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걸 찌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제일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세계일보 보도의
11월 28일 날 이후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신 게 아니라 예. 그 문건이 처음 만들어진 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문건을 처음 봤던 지난 3월 예. 그때 대통령도 아마 아셨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인사 조치도 잇따라 나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당시에 100% 날조된 사실이었다면 예. 이걸 그 박관천 경정을 갖다가 그냥 전보 발령하는 걸로 그쳤겠느냐. 이게 100% 날조라면은 옷을 벗겨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으로 봐서 사실은 이것이 다소 과장되거나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확지 않은 사실들 네. 섞여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보고였기 때문에 이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문건 작성 당사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전보 발령하는 식으로 덮어뒀는데 예. 그게 7, 8개월 후에 세계일보 보도 터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지금 이 검찰 수사까지 나아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문건 내용을 부인하기로 이제 덮고 부인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몇 달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추론을 하신다. 네.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야당까지 함께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특검 정도로만은 그간의 특검 과정을 봤을 때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른바 정윤의 문건 내용, 제가 좀 아까도 여쭤봤는데, 최영희 씨한테 여쭤봤는데, 거기에 이정현 의원이 등장을 한다거나, 예? 거기 또 국세청장 이름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전 국세청장. 이런 것들이 몇 달 후에 다 현실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찌라시라면 예언성 있는 찌라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조사가 좀 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더라도, 100% 이렇게 실체적 진실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어떤, 이 사실을 이렇게 전달한 문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예를 들자면은, 상당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이 그 문건을 작성했을 때 나름대로 설득력이, 예. 예, 그리고 이게 시중에도 소문을 듣고서 술자리에서 누가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캐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인 박관천 경정이, 그것도 이제 이런 일을 맡았던 경력이 꽤 오래된 사람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거는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단순한 개인의 메모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문건에다가 이런 내용을 초협해서 쓸 때는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100% 낭설을 갖다가 그거는 구도로 전달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예. 구도로 전달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굳이 문서에 역사에 남는 그 문서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상당 부분 진실이고 이 진실이 이 보고되어서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문서에 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노회찬 전 의원께서 보실 때 이 일이 어떻게 수습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 정도는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지금. 예, 사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발생했다면은 대통령이 이걸 검찰까지 끌고 갈 일도 사실 아니에요. 예.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진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관계자들은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비서진도 다 바꾸고 또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이제 비선 실세들의 농단 여지가 없도록 국정 운영을 잘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 잘하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비선들을 그대로 두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출한 쪽을 처벌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정상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회나 국민이 개입해서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검찰 수사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거론된 주요 당사자들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은 즉각 물러나야죠. 즉각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이 대통령이 비서실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 측근들, 의 어떤 그 의존하는 이런 방식을 사실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예. 국무총리에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줘야죠. 국무총리를 허수아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검증까지 다 거친 사람은 허수아비를 만들고 그런 검증을 전혀 안 거친 어떤 이런 하급 비서관들에 의존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오르고 또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하고 소고기 가격하고 비슷하니까, 예? 네. 이제는 뭐 삼겹살하고 차돌박이 가격이 비슷해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겁니까? 그게 소리가 아니라 진짜 비슷합니다. 이제 실은 지난달에도 이런 뉴스를 좀 다뤘는데 이러다 말겠지 이제 그랬습니다. 겨울이 오니까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은요, 지난 주말 기준 나온 자료 보면은 돼지고기 이제 평균 가격 킬로그램당 5,219원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4,299원보다 무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많이 올랐습니다. 이 마트에 가서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 100g 가격이 2,500원 수준 뭐에서 지난주에 3,000원도 올랐고 아마 3,000원도 지금 넘어섰을 것 같은데 예. 100g 기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한우하고 지금 마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지난달에 이러다 말겠지 그랬냐면은 보통 돼지고기 가격이 실은 여름 휴가철에 급등합니다. 매년 그렇죠. 그랬거든요. 휴가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그렇죠. 캠핑도 많이 가고 가을까지도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가을 캠핑이니 요즘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 11월부터 쭉 떨어지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실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돼지 유행성 설사병 PED다, 의학용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출하량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정부 당부에서도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량도 지금 없어서 수입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일단 무조건 오른다 이런 전망이고 내년 연초까지도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는 돼지고기 먹느니 소고기 먹는다. 이거 말이 좀 바뀌었죠. 소고기 먹느니 돼지고기 먹는다가 아니라.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가지고 냉동만두 가격도 오른다며요. 예, 이제 어제도 나온 뉴스들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왜 올리지 했는데, 이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이제 만두, 냉동식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식료품 회사들이 원가 오르는 이런 하나만 건수만 잡히면은 바로 올리는데 한 업체 CJ제일제당이 군만두 등 냉동식품 가격을 이제 3년 만에 자신들 이제 3년 만에 올린 거다 이러면서 6.5% 올렸는데 이유가 역시 원가 부담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도 업체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돼지고기 재료를 쓰는 이런 식음료 이 회사들이 공산품 가격을 또 대폭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가전업체 모뉴엘이요. 이 법원이 여기에 모뉴엘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도 평가하더라고요.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우리 이 시간에서 다뤘었는데 실은 지난 10월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혹시나 이런 기대도 가졌었는데 바로 그냥 파산이 났습니다.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수원지법 파산 2부의 결정이었었는데요. 그 선고문상 이유를 봤더니 이 회사 자산이 2,390억인데 부채는 무려 7,30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현재 경영 능력 상태로는 더 이상 지속을 영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문상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쭉 나와 있는데 어디서 이제 가짜 매출 잡힌 것도 언급이 돼 있는데 2008년 이후 발생했던 전체 매출액이 2조 7,300억, 2조 한 7,400억 정도 됐었다.
근데 이 중에 90%가 다 가짜다, 가공 매출이다. 예.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말이 맞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강모 변호사가 파산관계인으로 이미 선임이 돼서 들어갔고요, 회사 내에. 예. 남은 자산 채권자에게 선순위부터 분배하는 뭐 그런 절차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매출이 1조 2천억 원,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이 정도 사기 겁니다, 이거. 예, 네. 이렇게 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보면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만큼 허술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진짜 허술하죠. 1조가 넘는 매출 사기를 쳤는데 그걸 모르고 또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글쎄요. 9월 말 기준에 모뉴엘 회사에 잡힌 은행권 여신이 총 6,768억입니다. 그나마 담보 있는 게 3,860원, 신용 대출한 게 2,900억. 지금은 한 3,000억 어쨌든 무조건 날린다. 뭐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는 얘기니까 야, 이게 그 똑똑한 은행들이 왜 넘어갔을까 뭐 그러는데 역시 뭐 시작은 그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빌 게이츠가 뭐 주목할 만한 회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금융권도 그렇고 속아 넘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 빌 게이츠가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뭐 이거부터가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들 이제 후문들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지금 걱정이 모뉴얼 협력 업체들입니다. 예. 이 업체들 다 너무나 영세해가지고 대줬던 물건으로 한 건데 3분의 2 이상 다 뛴 거거든요. 줄도 산 얘기 나오고 이 추운 겨울에 참 또 안타까운 뉴스들 이야기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쓰던 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